그러면 컬리지가 뭐냐? 컬리지는 단과대학이 아니고 컬리지는 기숙사다. 그렇게 설명하면은 학점은 A 학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럼 기숙사가 뭡니까? 먹고 자고 놀고, 그 다음에 개인 수업 받고, 빨리 가든가 논문 뒤에 쓰고,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조금 더 앞에. 그런 생활관이 바로 기숙사잖아요. 예. 근데 대학에서 바로 학생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지내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컬리지는 기숙사다. 자, 잠깐 이거 수도 마시고. 자, 모델린 컬리지라고 합니다. 캠브리지에는 E를 더 붙여요. 이제 우리 막달란 마리아 있잖아요. 그죠? 그 막달란 컬리지. 그대로 부르면 막달란 컬리지인데,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가 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캠브리지는 뒤에다가 제일 뒤에다 철자 E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막달란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는 혹시 C.S. 루이스 아시죠? 네. 예, 그 유명한 변정학도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C.S. 루이스가 여기에서 후반기에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이런 걸 썼잖아요. 그죠? 예, 유명한 사람. 질문하는 교수님이 강의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수님이 좀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학생을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주전자를 주면서 물을 떠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은 하나님 보여준다 하니까 이거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 시키니까 주전자를 들고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그 교수님이 수고했네. 자, 그러면은 자네가 주전자에 물을 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주전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가서 물 떠왔죠. 그럼 주전자가 저절로 왔니? 아니에요. 제가 손을 가지고 들고 왔죠. 그러면 그 주전자를 손으로 그냥 들고 올 수 있니?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너 말 잘했다. 너 힘이 있어서 그 주전자를 들고 왔다는데 너가 있다고 하는 힘 좀 보여주면은 내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 보여줄게. 말 되죠, 그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하신 분이 바로 C.S. 루이스이다. 여기에서 C.S. 루이스가 활동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 핍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 일기를 4시간 내지 5시간 썼습니다. 우와. 예. 그런데 그 일기를 쓴 그것이 옛날에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것보다도 더 많은 분량, 더 정확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 학교에 들어가면 사무엘 핍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만 이제 보시고 그 사무엘 핍스가 일기 잘 쓰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요 장관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열심히 잘하면은 위대해질 수 있다.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뭔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예,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럼 그만 보시고. 어둡죠. 그러나 깨끗해요. 그래서 이 강 이름을 이름하여 캠 리버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콜체스터라는 곳에 주전지를 투고 그리고 이제 북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스코틀랜드까지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로마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못하고 하드리안이 중간에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하고 이제 담을 쌓아놓고 갔잖아요. 그것을 일컬어서 하드리안 워라고 부르죠, 그죠? 하드리안 워라고 부릅니다. 그 하드리안 때에 일단 이제 이 북상에서 올라갑니다. 캠브리를 지나가요. 그런데 강이 흐르고 있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 올라갔겠어요? 배. 다리를 놨죠. 배가 아니라. 그래서 캠강에 다리를 놓았다. 그래서 캠브리지라.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와. 예. 바로 우리가 그 다리 위에 있습니다. 물론 현존하는 다리는 그때의 다리가 아닙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마취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달리 변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의 발달은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강이 캠브리지는 3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둘러보는 코스, 또 하나는 저 배를 타보는 코스, 하나는 이제 즐기면서 차를 마시는 코스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는 땡입니다. 이것도 다 못 돌아보는데. 네, 자, 있었는데 1400년 말부터의 새로운 왕조가 생깁니다. 그 왕조를 이끌어서 튜더 왕조라 그럽니다. 튜더 왕조의 시조는 누구냐면은 헨리 7세입니다. 헨리 7세가 누구입니까? 헨리 8세의 아버지. 근데 저런 양식이었거든요. 잘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홀랑 다 타버렸죠. 그래서 런던 전역에 전소했더라. 왜 그렇게 탔을까? 튜더 양식 건물, 나무, 기름에 말려, 자, 나무를 뺍니다. 바짝 말라요.
그러면 그것을 또 기름에다가 한 3, 4년 담겨 놓습니다. 그래 또 꺼내요. 그래 바짝 말라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말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저렇게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안 썩어요. 대신에 불타면 어때요? 불살개예요. 자, 갑니다. 우리가 있다고 했죠? 네. 우리가 지나쳐온 저 위쪽에 보면은 칼리지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칼리지 옆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칼리지는 세례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일컬어서 요한 칼리지란 말이죠. 그러면은 누구를 기념하는 칼리지일까요? 퀴즈 50대 50.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또 사도 요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맞을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렇죠. 끝까지 세례 요한이 해야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오직 예수님이요. 자, 조금만 더 가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그냥 설명 안 들어도 알습니다. 자, 이게 이제 휴대 양식인데 이것은 오면서 넓어졌죠, 그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델입니다. 잠깐 사도 요한을 잠깐 접고 왼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왼쪽으로 보시면 라운드 채째가 있어요. 동그라져, 그죠? 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들려요? 예, 이 교회는 십자군 원정 때에 대략 한 1130년경쯤 됩니다. 십자군 원정 때 예루살렘에 병사들이 갔어요. 가서 예수님의 부활교회를 봅니다. 부활교회를 보면서 마음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델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교회 보셨죠? 자, 다른 게 뭡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교회는 저기 위가 뚜껑이 뻥 뚫려 있죠, 그죠? 예, 뚫려 있습니다. 도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 만들 적에는 도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 공사를 하면서 뚫려 있는 것보다는 그냥 도움을 씌우고 우리가 예배당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움이 있어요. 예, 지금 예배당으로 이제 안 쓰입니다. 더 이상 안 쓰이고 뭐로 쓰이느냐? 그냥 관광객들 유치하고 돈 버는 것으로 쓰입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한두 개 볼 것이 있지만은 그냥 여기서 설명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종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심벌을 반드시 놓죠,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뭘 심벌로 하고 있습니까? 아이, 그거 잘 빨리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 한국에서 십자가 아닌 다른 거 세우면 어떨까요? 미단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또 무엇을 세웠어요? 닭을 세웠죠. 예,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닭의 의미도 아시는 분들이 많죠. 베드로. 예, 닭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소리 듣고 울었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이제 그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들 돌아보면서 그 닭을 보면은 회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뭘까요? 오늘 갈 겁니다. 그거 오리지널 보러. 뭘까요? 하나는 불화살. 왜 불화살이냐? 기독교가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알세불이 겁을 주고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런저런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어떤 공격을 해도 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손가락. 이것은 미국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자,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다는 손가락을 그 이제 종탑 위에다 쫙 이렇게 세워놓고 스트라이트 불을 하늘로 쫙 강하게 비친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Watch over there라고 써놨답니다. 저기를 쳐다봐라. 저 위를 봐라. 왜 위를 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성경에도 위를 보고 살라는 말씀이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어우, 박수. 오. 네,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퀴즈를 냈는데 아무도 못 맞췄는데 여기 당선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예, 그래서 늘 그냥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위를 좀 쳐다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해서 손가락으로 스트라이트를 비치고 있답니다. 자, 4가지 됐죠, 그죠?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할 겁니다. 얼마나 학습을 잘 하셨는가? 자, 오른쪽.
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자, 예,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칼리지. 왜 사도 요한인가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의 칼리지니까 이 칼리지를 우리가 지금은 왜 보느냐?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요, 먼저 이 채플을 봅니다. 채플. 이게 예배당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이 누가 지었느냐? 전해지는 겁니다. 이건 야사입니다. 정사가 아니고 야사입니다.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산책을 돌아오는 길에 학교 당국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어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채플이 너무 허름해가지고 이건 내가 좀 좋게 좀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죠? 허름한 채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도록 해주겠다고 하니까 귀가 솔곳 안 하겠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바이바이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에 들은 말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마침 그 사람이 주소를 주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거 하나 글로 써서 문서를 하나 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원에서 찾아갔기 때문에 와서 해주겠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틀인가 3일 후에 사고로 그분이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남긴 재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네이션, 이래가지고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두 가지 견해가 쫙 걸렸어요. 이거 사람 참 안 됐다. 만약에 그 사람 찾아와가지고 자기 재산 도네이션 안 한다고 했으면 더 살았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일을 아름답게 행하신다. 그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안 해놓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건데, 찾아보니까 먼 친척이 하나 있는데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마약 중독자예요. 그럼 그 마약 중독자에 거기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일시탕진되겠죠. 그게 둘로 쫙 깔렸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물론 부자죠. 그죠? 세상에는요, 이런저런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귀를 어느 쪽으로 열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목회자들이고 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목회자 아니 없겠죠, 그죠, 목사님? 학생들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다 열어야 될 곳을 열어야지, 열지 말아야 될 곳을 열어가지고 그것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훌륭한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고요. 자, 이 모서리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쇠고리. 사슬, 쇠고리보다는 사슬, 그죠? 쇠고랑, 예, 사슬, 그렇죠? 저게 뭘 의미할까요? 노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 노예가 항상 체인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체인을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오늘 이제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토마스 클락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클락슨은 이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예, 학생이었는데 이 사제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시죠, 그죠? 이런 이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는 보편적으로 사제가 되기 위해서 들어와서 공부했죠, 그죠? 옛날에는 처음부터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수도원하고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토마스 클락슨도 사제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에세이 공모전을 했습니다. 무슨 공모전이냐?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함부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다스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에세이로 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래 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뭐야? 흥미로운 주제인데 해가지고 저 토마스 클락슨이요, 거기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다녀온 이야기, 그리고 이제 노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읽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찾아가느냐 하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나오는 주인공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죠. 한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낭망하고 좌절할 때 이렇게 채워준 사람 누구입니까?
오, 당선. 오늘 당선 많이 됩니다. 집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존 뉴턴이 노예선 선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찬송시 썼잖아요. 오늘 거기 갑니까,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는 베드포드까지만인데. 이 소리 찬송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송목사님 가시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애청되는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닙니까? 그 찬송시를 바로 거기서 썼다고요. 예, 여기에서 베드포드에서 한 2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뉴턴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살려준 거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다 벗어버려요. 신발 다 벗고 맨발로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 보면은요 어떤 험한 사람이 청소를 하면서 이런데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셨으면 다시 보실 것 같아요. 네, 숙제. 교수님 체크하세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뉴턴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이래가지고 논문을 정말 잘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 논문이 딱 수상을 하게 됐어요. 런던에 살았는데 어느 날 당신이 이 에세이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와서 논문 발표하고 상 받아 가십시오. 그래 말을 타고 올라옵니다. 말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이런 어떤 에세이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은요 졸업장이 있어요. 저게 세네이트 하우스라고 졸업장에서 자기가 쓴 에세이를 다 읽습니다. 발표를 하고 박수 받고 그리고 이제 상 타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가면서 마음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나에게 이거를 쓰게 했지? 여러분들 우리를 왜 부르셔서 목사 되게 했습니까? 왜 사모 되게 했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까지 갔는데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의문이. 안 풀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주저앉으세요. 그래서 이 토마스 크락슨도 그냥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나는 사제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게 노예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고 수상을 하게 하고 이랬습니까? 그러는 중에 딱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내가 사제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예를 위해서 내가 활동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인권을 주셨는데 누구는 그 사람 인권을 지배하고 종으로 부리고 이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네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딱 바꿉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그렇게 생각을 바꿈으로 인하여 영국에서는 전쟁 없이 노예제도가 폐지됐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칼로 죽이면서 그죠? 내전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잖아요. 누가 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위대한 일을 해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위대한 일을 했노라고 딱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토마스 클락슨. 토마스 클락슨인데 이 토마스 클락슨은요 요수아와 갈렙 사이에서 갈렙처럼 활동한 사람입니다. 2인자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수상되고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윌리엄 윌버퍼스를 찾아가요. 야, 윌버퍼스야. 내가 지금 마음이 부담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왜 해? 왜 그러면 윌버퍼스를 찾아가실까요? 도우려고. 맞아요. 그죠? 도우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윌버퍼스는요, 국회의원으로서 재학 중에 학생으로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법을 만들려면 국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클락슨은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법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윌버퍼스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윌버퍼스를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사귈 적에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귀어야 됩니다. 같은 동력자 잘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력자로서 이렇게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윌버퍼스가 그것을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하고, 윌버퍼스는 그 일을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야유를 하죠. 영화 보셨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다 노예 팔아서 부자 돼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 제도를 폐지해버리면 어때요? 자기네이 돈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못하게 하죠. 예.
법으로 지금 허락되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사를 못하게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야유하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 윌버퍼스가요 우울증에도 걸리고 정신이 약해지고요. 병이 들어가지고 마약을 써야 할 정도로 정말 힘겹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누가 위로를 해주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동시대 사람 조금 나이가 많은 웨슬리 존 웨슬리 아시죠? 네. 예, 존 웨슬리가 격려하고 편지를 써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참 멋있는 말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거다. 맞죠?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일을 어떤 경우에라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윌버퍼스는 고자를 다 끊어준 거예요. 그렇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감,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움직입니다. 그럴 때에 토마스 클락슨이 부축해주고 2인자로 썼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같이 또 공부하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중에 하나니까 피터라는 사람이에요. 피터. PETT라고 하는 사람인데 피터라는 사람이 나중에 최연소 수상이 됩니다. 그 친구가 수상이 돼요. 아, 이처럼 또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일은 이쪽에서 도와주고 저쪽에서 도와주고 만나고 여러분들이 목회할 적에 사역할 적에 이제 우리 젊으신 목사님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시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셨다고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요 돕는 사람이 있고 교인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윌버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토마스 클락슨, 피터 이런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그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교수님이 하나 못 들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3파를 했다니. 자, 여기가 어느 요한입니까? 이거 우산 없어요? 사도 요한이죠. 네, 사도 요한 칼리지입니다. 사도 요한 칼리지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이 부속 건물이었는데 이 부속 건물을 잠시 누구에게 임대를 하느냐 하면은 캠브리지 신학대학부에게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무엇으로 쓰였다고요? 신학대학으로 신학부 강의실로 쓰였습니다. 자, 신학부 강의실로 쓰였기 때문에 이 앞에 동상들이 있죠, 그죠? 이 동상들이 위대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유 아시겠죠? 왜 저 사람은 저기 서 있지? 아, 이게 이제 신학 학생들이 공부하던 신학과였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가르쳤고 위대한 일을 해냈다. 그래서 저기다 저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자, 왼쪽 저 벽은 누군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피어슨 많이 들어보셨죠? 예, 피어슨. 한국에서도 피어슨이 세운 학교가 있었죠. 예, 물론 이제 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후대 피어슨 후손들이 세운 거죠. 예, 피어슨. 예, 지금은 평택대학이죠. 예. 자, 피어슨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1600년 초기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누구냐면 존 피셔입니다. 존 피셔는 1500년대, 1500년대 어간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 헨리 7세 말씀드렸죠. 헨리 7세의 어머니에게 성경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네, 독일 사람입니다. 저 독일 사람이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나중에 헨리 8세에 얘가 순교를 당합니다. 존 피셔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헨리 7세의 어머니 마가렛 뷰폿이라고 하는 마가렛 뷰폿. 마가렛 뷰폿 성경을 가르쳤죠. 그런데 이 마가렛 뷰폿이 정말로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저 마가렛 뷰폿이 학교를 캠브리지에 두 군데를 세웁니다. 하나가 뭐냐? 세인존스 칼리지. 자, 이제 세인존스 칼리지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세인존스 칼리지 하나 나오고 하나는 또 어느 학교를 세웠냐면은 크라이스트 칼리지. 이 두 칼리지를 세웁니다. 근데 세인존스 칼리지를 세우면 왜 세우는가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려면 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건 입장료가 10파운드라 비싸죠.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들어가면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10파운드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대량으로 하시고 자,
존 피셔인데 존 피셔가 헬레시스의 어머니에게 당신은 학교를 세워서 무지를 짓밟으십시오. 나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악한 세력들을 짓밟겠습니다. 우리 약속하시고에서 두 사람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 상도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렛 뷰커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킨퍼스가 쓴 위대한 책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직접 저분이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누구냐면은 토마스 크랜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캠브리지에는 캠브리지 3인, 캠브리지 7인, 트리니티 3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브리지 3인 중에 한 사람, 리더였던 토마스 크랜머. 그 사람은 캔터베리 대주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1555년 혹은 뭐 54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어간에 파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가면은 세 사람이 파형당한 그런 이제 탑이 있고 얼마 안 가서 화형당한 장소가 있어요. 십자가로 이렇게 해놔놓고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왜 화형을 당했을까요? 캐톨릭하고는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이제 토마스 크랜머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만 드립니다. 리들리 라티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들리 라티머. 리들리 라티머가 저 크랜머보다도 1년 먼저 죽습니다. 1년 먼저 죽으면서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누가 좀 흔들리면 리들리가 좀 흔들렸어요. 그리고 라티머가 리들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리들리여, 남자답게 사시오. 남자답게 구시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영국인들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켤 것입니다. 와, 이런 말 참 하기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러면서 장렬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이 현장을 누가 봤어요? 크랜머가 봤어요. 그런데 크랜머는 아직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자기는 캔터베리 대주교를 있으니까 이제 이 왕이 아직까지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안 죽었어요.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 두 사람 죽었잖아요. 아니 저 우산 있어요. 저 우산 있어요. 그 이제 그 동료가 죽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참 아니 괜찮아.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주라고. 아니. 목사님. 아니 잘해요. 자, 그렇게 이제 동료가 죽고 나니까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1년 후에 그 옥스퍼드에 있는 주교회에 가가지고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일전에 죽었던 내 두 동료와 나는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쫙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요. 재판을 받기 전에 옥스퍼드 가면은 그 강연하는 장소가 있어요, 대학에. 예, 거기에서 이제 자기 신앙을 딱 하면은 이제 주교회에서 이 사람은 무죄, 이 사람은 유죄 딱 이렇게 판결을 해요. 근데 이제 무죄 판결을 처음에는 1년 후, 전에는 받았는데 1년 후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화형 선고를 받습니다. 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내가 내 손가락을 먼저 태우고 내가 화형을 당하겠습니다. 하고 이 토마스 크랜머는 자기 엄지손가락을요, 자기 스스로 태웁니다. 아, 이거 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저께 못을 박아놓는데 거기를 걸어가면서 서쪽안을 불 건너 찬송하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맨정신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었다 하잖아요. 끓는 가마솥에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또 뭡니까? 독배를 마시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전성이지만은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예,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죽지 않잖아요, 그죠?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께 보호하신다고 한 거 저는 그거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랜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살면서 자기 손가락을 능히 불태웠어요. 불태우고 난 이후에 화형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십시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트 훗입니다.
라이트푸드 유명한 성경 신학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푸드 주경 신학자인데 저 사람이 이제 두 동료와 함께 유명한 일을 했는데 그건 바로 뭐냐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진화론이 막 성행을 하게 됐어요. 누구죠, 진화론? 찰스 다윈이죠. 예, 다윈 시대가 동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을 표방할 때 그건 틀렸다라고 성경적으로 공박해가지고 더 이상 다윈주의가 행하지 못하도록 아주 획기적인 공헌을 세운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이트푸드. 그럼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코트와 또 웨스트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트리니티 3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랜머, 라티머, 리들리는 무슨 3인? 캠브리지 3인. 그러면 또 캠브리지 7인은 누구일까? 여러분 선교사에서 캠브리지 7인이 나와요. 스터드를 비롯해가지고 그 동료들 캠브리지 7명. 그러면 이 7명은 왜 그러면 중국으로 가는 선교사가 됐느냐? 그 이유는 무디 있죠, 무디가 1800년대 사람 아닙니까? 무디가 여기 와서 연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캠브리지 그 졸업장극에서 강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또 선교사로 나갈 사람 없습니까? 라고 막 외치면서 사람들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그랬을 때 이제 불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가리라 해서 이제 낯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중국으로 지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내륙 선교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죠? 허드슨 테일러가 많이죠. 그 다음에 크랜머, 그 다음에 라이트푸드. 네, 있어요. 오른쪽 위에 누군가가 서 있죠. 저게 누구일까요? 짐작을 하세요. 모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에라스무스입니다. 저 에라스무스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원래 저 사람은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캐톨릭 신부로서 사역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너무 비성경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성경이 아니고 교황과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다. 성경을 비롯해서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만들리라 해가지고 성경을 편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들어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원한다. 뭐 어디 사람이든지 저 터키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카나다 사람이든지 어디 사람이든지 다 성경을 자기 나라로 읽기를 원한다. 그래서 농부들이 밭을 갈 때도 자기가 아는 성경에 대해서 콧노래를 부르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거 옛날에는 배틀에 앉아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배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배운 성경에 콧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목적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목사가 됐느냐, 내가 왜 선교사가 됐느냐,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매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식, 사명감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자기가 캐톨릭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편찬해가지고 라틴어를 헬라어로 그죠? 이렇게 성경을 이제 만드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성경이 보급되니까 어때요? 일반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이제 그 동시대에 누가 일어납니까? 마틴 루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라고요. 에라스무스가 없으면은 일이 안 됩니다. 예, 누군가가 선구자가 돼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선구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반갑게 맞아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저 혼자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어서 또,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또 돌아가셔서 또 같이 유익을 나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자, 에라스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셀륜 칼리지 입구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네, 12파운드로 올랐네. 와, 10파운드인데 또 올랐네. 근데 너무 비싸죠, 그죠? 물이니까. 네. 자, 네, 안에 들어가면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이작 뉴턴은 어떻게 하다가 떨어지네 봤잖아요, 그죠? 뭐가 떨어졌어요? 사과가 떨어졌죠. 그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땅에 당기는 힘이 있네 해서 만류 인력을 알아냈잖아요. 예,
바로 아이삭 뉴턴이 활동했던 학교입니다. 자, 캠브리지에는 3대 칼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1개 칼리지 중에서 3대 칼리지인데 아까 우리가 본 칼리지, 세인존스 칼리지, 그 다음에 트리니티 칼리지, 이거 트리니티 칼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킹스 칼리지입니다. 세인존스, 트리니티, 킹스를 일컬어서 31개 칼리지 중에서도 3대 칼리지라. 그래서 졸업을 할 적에도 이 3대 칼리지는 언제나 앞장서서 너무너무하게 걸어갑니다. 좋은 칼리지죠. 근데 31개 칼리지 중에서 뭐 좋고 나쁜 칼리지가 있나? 무조건 뭐 캠브리지 졸업하면은 다 위대한 학생들이지. 맞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캠브리지에 조금 맛만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캠브리지에 대해서 알려면 또 물어야 돼요. 너 어디서 공부했냐? 나 캠브리지 공부했어. 오, 좋은 대학 나왔네 하면은 그 사람은 캠브리지 조금만 알고, 캠브리지 대학 나왔다 하는데 그러면 칼리지는 어느 칼리지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캠브리지에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캠브리지, 이때까지 캠브리지 대학 이것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물어야 된단 말이죠. 어느 칼리지냐? 31개 중에서 어느 칼리지냐? 그랬을 때에 세인존스다, 트리니티다, 킹스다 하면 오, 대단한데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칼리지도 좋지만은요, 특별히 3대 칼리지는 더 좋아요. 그러면 아니 31개 칼리지 중에서 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좋아요. 제가 물었잖아요. 예. 전에는 물었죠. 자, 왜 그러면 등급이 매겨지냐? 이 등급은 누구에 의해서 매겨지냐? 이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의해서 매겨지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캠브리지 소문을 들었어요. 그 유명한 학교. 노벨상을 많이 받았고, 내가 그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A 학점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캠브리지가 31개 칼리지가 있으니까 이 31 칼리지 중에서 어느 칼리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A라는 칼리지에서 내가 공부할 것인지 B라는 칼리지에서 공부할 것인지 이제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냥 나는 캠브리지 대학에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쓰면은 이것은 너 어디지? 안 돼요. 나는 어느 칼리지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혀야 돼요. 그래가지고 칼리지에서 허락을 받으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다가 내가 어느 칼리지에서 공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학에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허락은 몇 번 받죠? 2번. 졸업장도 몇 개 받죠? 2개. 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물론 학교 당국에 찾아가지고 좀 보내주셔야 하겠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누굽니까? 경험해본 사람, 선배. 그죠? 선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배. 캠브리지 공부했죠? 공부했어. 선배는 어디 나왔어? 난 아무개 나왔어. 근데요, 제가요, 지금 캠브리지 가려고 하는데, 31 칼리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내가 인포메이션 줄게. 자, 31 칼리지가 있는데, 어떤 칼리지는 부자 칼리지고, 어떤 칼리지는 가난한 칼리지가 있어. 내가 공부한 칼리지는 겨우 책상만 있고 침대에 그냥 몸을 비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누워 자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내가 다른 학교 가봤더니 우리 방보다 한 3배 정도 넓어.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우리는 밥 맛도 없는데 그 학교는 밥을 너무 잘 줘. 그리고 겨울에는 영국이 춥잖아. 추워요. 그런데 그 학교는 빵빵하게 히팅도 떼주는데 우리는 그냥 추워가지고 막 옷 껴입고 이렇게 살았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성적으로는 불 빵빵하게 떼주고 밥 잘 나오고 공간도 넓은 칼리지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그걸 원하는데 경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 점수 가지고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어떤 학생은 A 풀 받았어요. 나는 뭐 3대 칼 중에 아무래도 갈 수 있어 하고 자신만만하게 딱 넣어요. 그래 당선이 돼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A 마이너에서 마이너 하면서 A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러나 나는 캠브리지는 꼭 가고 싶어. 어디든지 좋아. 꼴찌 칼리지도 좋아. 난 캠브리지만 가고 싶어. 하면 또 지원을 그렇게 하겠죠, 그죠? 눈치 작전.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은 칼리지에서 또 좋게 공부하고 하니까 칼리지가 좋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3대 칼리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무엇이 말로 해줘요? 돈이 말로 해주는 거예요, 돈이. 보세요. 웅장하고 크잖아요. 이 학교도 웅장하고 크잖아요. 돈이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칼리지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3대 칼리지 전공들이 다 각각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아까 이 칼리지는 기숙사다라고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죠? 칼리지가 뭐냐? 대학은 우리가 알고, 유니버시티는 그냥 개념이 있으니까 모든 과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근데 그 개념하고는 완전 틀려요.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칼리지 하잖아요. 칼리지가 뭐냐? 칼리지는 과들이 다 있어요.
A 칼리지, B 칼리지 31개 칼리지에 그 한 칼리지가 종합대학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칼리지라고 부를 뿐이지.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칼리지에 과의 학생이 수학과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왜? 규모가 적으니까. 그죠? 의대 학생이 한 명일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학교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칼리지는 규모가 크니까 한 40명, 50명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수학과면 수학과 학생들이 300 내지 35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대 학생들이 300 내지 350명이 되는 거예요. 31개 칼리지에 다니는 의대 학생들이. 그런 A 학교에서는 한 명이 있을 수 있고 두 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리지는 기숙사이지만은 그 기숙사에서 각각의 과의 학생들이 다 모여서 기숙을 하고 자기 공부하고 놀고 생활 터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칼리지가 기숙사라는 이유는 그 칼리지에서는 강의가 없어요. 강의는 어디서 해야 돼요? 아까 신학부 봤죠, 그죠? 저런 건물에 모여서 강의를 들어요. 그럼 저기는 누구만 와요? 신학과 학생들만 오는 거예요. 다른 과 학생들은 와서 공부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인사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무슨 과냐? 물으면 뺑돈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은 서로 해가지고 너 무슨 과냐 묻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무슨 과냐 물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까. 똑같은 과 학생들만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학과 효율이 좋겠죠. 전공하는 학생들만 거기서 모이니까 엉뚱한 질문 안 하겠죠. 자, 머리 좋죠. 그 과 학생들만 자기가 꼭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만 공부하죠. 교수님도 유명하죠. 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가지고 유명해질 수밖에 없다. 자, 답 얻었죠,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컬리지는 여러 과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강의는 다른 데 나와서 듣는다. 그것이 뭐냐? 디파트먼트다. 그 디파트먼트에서 강의를 듣고 그 디파트먼트가 어떻게 보면은 유니버시티 성격이다.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선배 칼리지 나왔다고 그래서 노는 경우는 없겠네요. 노는 경우. 다른 유명 캠브리지 나오면 하여튼 노는 학생들은 없어요. 어느 칼리지 나왔던데 간에. 제가 지금 설득 공부했는가? 아이작 뉴턴 이 보세요. 3층이잖아요. 3층. 3층인데 오른쪽에 창이 3개 있죠. 그 중간층 저기에서 아이작 뉴턴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 칼리지 학생 회장은 언제나 저기를 쓴다라는 전통이 수백 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그 전통이 깨졌어요. 불공평하다. 지금 다 공평을 원하잖아요. 그죠? 막 외치잖아요. 그래, 다 룰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자, 이제 사과나무잖아요. 그러면은, 자, 뉴턴이 이 사과나무 봤을까요?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 사과나무. 아니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이것은 오직 저에게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9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 캠브리지 800주년 기념에 관한 것입니다. 8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 세기에 가장 뛰어난 일이라든가 가장 뛰어난 인물을 선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근데 자, 캠브리지 대학이 언제 세워졌죠? 1209년에 세워졌습니다. 1209년에. 예. 1209년이 캠브리지 대학이 생긴 거죠. 1381년은 캠브리지에서 학생들하고 시민들하고 대폭동이 일어났던 해예요. 그리고 이제 1446년은 킹스 칼리지 채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죠? 1584년 이것이 바로 아까 저기 이제 학교 윌리엄 윌버퍼스가 이 학교에서 이제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유명하죠, 그죠? 한 세대 1세기에서 유명한 일 하나만 뽑았으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1687년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만류 인력을 발견했어요. 1687년이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그죠? 근데 그때 사과나무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 내리게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1787년이 뭡니까? 1787년. 자, 그 다음에 이제 1859년. 자, 1787년은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숙제를 드리죠. 찾아보면 나오니까 숙제를 드리고 1859년이 뭐냐 하면은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그 다음에 1988년은 뭘까요? 호킹 박사님 이런 들어보셨죠? 호킹 박사님의 빅뱅 우주론.
우주론을 쓴 책을 이렇게 출판한 그 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는 아직까지 누군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또 밝혀지겠죠. 여기에 이제 신성욱이라고 이름이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멘. 예. 자, 이것은 여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뉴턴이 이 학교에서 공부할 적에 여기 사과나무가 없었어요. 사과나무가 없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땅이 당연히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잖아요. 제일 좋아했던 학교가 캠브리지에서 어느 학교냐면은 마가렛 뷰포시 두 학교를 세웠다고 했죠. 하나는 센존스 칼리지, 하나는 크라이스트 칼리지라고 했죠. 크라이스트 칼리지에는요 사과나무가 무지 많았어요. 거기에서 누가 활동을 했냐면은 신라건 누구죠? 밀턴. 예, 밀턴이 거기에서 뒷동산이 낙원을 거닐면서 그 신라건을 쓴 거예요.